나흘 전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이 마을을 덮친 금곡리. 주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작은 개울 같던 계곡은 깊고 넓게 패어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산사태 중에서도 흙과 돌이 흘러내린다는 의미의 토성류로 불립니다. 계곡에 있는 흙과 돌이 같이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하류 지역으로 내려갈 때 점점 더 확대가 돼서 규모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군데군데 끊어진 길을 따라 산사태 시작점을 향해 올라가 봤습니다. 마을 위쪽에 자리 잡았던 법당은 지붕이 무너지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길이 없어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드론을 띄웠습니다. 길이 끝난 위쪽 산 정상부 능선을 살펴보니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구름 사이로 확인됩니다. 산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날이 갠 다음 날, 드론으로 확인한 산사태 시작 지점을 향해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예천 양수발전소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진입로부터 길이 무너져 끊겨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5km가량을 올라가는데 곳곳에 산이 무너지고 길이 끊겨 있습니다.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산 정상부. 금곡리를 덮친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은 산 능선을 따라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설물 관리용으로 만든 겁니다. 금곡리 뒷산 해발 700m 위에 놓여진 길입니다. 양수발전소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차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 길 곳곳이 이렇게 터져나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1.5km 떨어져 있는 금곡리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가드레일은 휘어져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예 도로의 절반 이상이 깎여나간 곳도 보입니다. 상도 약간 불안정한 성토면이 이번 굉장히 큰 집중호우에 의해서 일단 소규모 붕괴가 발생이 되고 길 가운데로는 새로운 물길도 여럿 생겨났습니다. 금곡리가 아닌 다른 골짜기 방향으로 길이 무너져 산사태가 난 곳도 발견됩니다. 발전소 측은 길이 끊겨 오늘 처음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전까지는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수 설비가 충분했는지 등 산사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수 체계 자체가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고 물 빠짐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도로가 지금까지 관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아 산지에 각종 시설물도 많습니다. 이번 장맛비처럼 집중호우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민욱입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뻘밭으로 변한 경북 예천군 벌방리.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타납니다. 산 정상에 새겨진 흔적, 나무 몇 그루가 뽑히고 그 자리에 작은 절개지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참합니다. 토사와 나무가 흘러내렸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돌덩어리들도 산 아랫마을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른 산사태 피해 지역인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 정상에는 움푹 패인 흔적만 있지만 산 아래로 마을에는 거대한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사태가 우면산 산사태 당시와 비슷한 산홍수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빗물이 산에 스며들지 못하고 흙이나 바위와 함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산 정상부에서 굴러내려온 토성류가 사과나무 밭을 거대한 협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산사태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꺾을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댐이 산 정상부에서 시작되는 산사태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책이지만 경북 산사태 현장에는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예천에서 산사태 피해가 가장 컸던 5개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산사태 대비 시설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울창한 산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마을을 둘러싸던 산 한쪽 면이 폭우에 쓸려 내렸습니다.
뽑히고 부러진 나무들과 굴러든 바위 덩어리들만 나뒹굽니다. 지붕만 겨우 남은 집. 토사가 집안 가득 들어차 흔적조차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7년 전 아내와 둘이 귀농한 마을 이장 이창진 씨. 한순간 주저앉은 보금자리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잘 살 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거지. 나 지금 물 뿌리고 뭐 빈손이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텃밭도 흙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고추를 키우던 텃밭이었는데요. 토사에 휩쓸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퍼내도 끝이 없는 복구 작업. 찌그러진 냉장고와 옷장. 무너진 집에서 겨우 건진 건 이불과 옷가지뿐입니다. 맥없이 무너진 비닐하우스도 뼈대만 앙상합니다. 차로 15분 거리인 이재민 대피소. 지원 물품이라고 해봐야 끼니 때마다 나오는 도시락과 담요, 생수 정도입니다. 며칠째 텐트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의 표정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물바다가 된 집을 떠나 이곳에서 벌써 나흘을 보냈다는 85살 황기순 할머니. 집안으로 삽시간에 물이 들어왔지만 약봉지만은 악착같이 챙겨 나왔습니다. 그 물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이 내려앉아볼까봐 그게 문제지. 예천군에서만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폭우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18배 정월달에 와서 오래됐잖아. 장마는 수타기 마셔도 상태가 내려앉으니까 그런 힘든 일은 없었지 그래도. 현재 예천군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만 50여 명. 경북 전체에서 이번 폭우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2,700여 명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